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네. 어떤 영향을 줄 만한 호재, 악재 이 연휴 기간에 좀 새로 나온 게 있을까요? 호재는 어쨌든 가십 기사인데요. 뭐 가십이라고 치부하긴 그렇지만 트럼프 관련된 그 암살기도 이슈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게 죽었다가도 한번 다시 깨어나는 분위기, 그러니까 재건이라든가 또 북한 이슈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 목요일 날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신조성과 관련된 뉴스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. 2008년도,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, 16년 전에 우리 조선업황이 최고의 그 상황을 맞았을 때 신조성가가 191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이후에 반값 정도로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와서 며칠 전 지표가 189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. 뭐 그야말로 지금 S&P 30포인트 남은 최고점까지 이르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그 새로운 배에 대한 조선가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는 흐름 때문에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도 보면 조선주가 굉장히 업황으로 무난하게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런 고점의 흐름들이 계속되는 상황들 보면은 조선주가 뭐 새로 장 열렸을 때도 지난주 그러니까 연휴 전에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저 조선주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그 사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참 아직도 멀은 것 같기도 하고. 네. 그러나 또 변동성을 보면은 또 뭔가 좀 매출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데 수주 네. 산업이다 보니까. 네. 네. 그게 8월 달 수주만 보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중국이 90% 가져가고요. 네. 우리나라 2%밖에 안 됐거든요. 그 MS가요. 네. 그게 이제 이게 뭐야 중국이 다 가져가네 이런 해석도 나와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여름 시절 지나서 이제 하투라 그래갖고 그 조선업에 대한 그 임금 협상 가지고 이제 투쟁 같은 것들 좀 깊어질 거래 이런 관점에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현재 조선업은 뭐 더 전문가분들 그런 멘트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3, 4년 일감은 있는 거고 4년치 이후의 일감을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만 선별해 가지고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월별 수주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 알고 보면 그거는 4년, 5년 이후의 일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흔들리지 않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환율 문제라든가 하트 문제만 조금 지나가면 제 생각에 조선주는 다시 최근 한 20% 가까운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숨고르기 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라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산하고 원전하고 조선이 맨날 쳐다보면 되게 피곤한 업종인데 돌렸다가 가끔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런 업종들의 대표적인 섹터들이 아마 이런 녀석들일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나리오별로 대응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요. 네.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증시가 충격을 받고 하락한다면 네.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응하고 또 주목해야 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. 이게 좀 뭐 제가 이제 과다한 방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 금리 인하를 했어요. 근데 시장 반응이 정말 한두 시간 조금 좋아하다가 제가 이제 바라는 건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냥 하시지 말고 금리 인하가 됐으면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는 장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고 만약 방향성이 반대로 흘러내리는 장이 된다. 뭐 새로운 뉴스가 된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그 방향 어떤 그 흐름을 타가지고 주식을 빨리 줄이시는 게 제일 좋죠. 이거 여기서 내가 뭘 다른 걸로 뭐 방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재빠르게 빠져나오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. 뭐 이론적으로야
인버스 고퍼스 치셔가지고 방어하거나 아니면 뭐 ELW 같은 거 사가지고서 방어하시든가 해지를 하시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보통의 분들은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이고 늘 이제 대안으로 얘기 드리는 게 통신주나 유틸리티 같은 아무래도 장 빠지면 덜 빠지는 업종이라는 건 필수 소비자 업종들밖에 없거든요. 그런 쪽으로 방어한답시고 이제 비중은 내가 뭔가 갖고 있고 싶어요.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사갖고 계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반대로 뭐 제 일반적인 지금 소수의견과는 다르게 끄떡없이 장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좀 불확실한 변수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 러시아보다 안 간 증시다. 아니 중국의 선전지수보다 유일하게 안 갔다. 뭐 이런 얘기들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통계치 보면 우리 시장이 그렇다는 시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내내 우리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반전의 트리거가 만약 금리 인하다. 제 어떤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시장에 지금 날아가는 쪽으로 갖다 붙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네. 주도 섹터라고 이거 이 안에서 그냥 놓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금투세 쪽에 대해서도 어쨌든 장이 좋으려면 금투세 유예가 일단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금융주랑 저밸류 관련주들을 사야 되고 대통령이 체코 방문 일정이 있으시니까 원전과 재건주 그리고 IT 쪽으로는 이거는 다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고 좋게만 풀릴 때를 상정하는 좋을 때. 부분이거든요. 네. 아닐 때는 그냥 비중 줄이고 쉬고. 그럼요. 왜 열심히 시장에서 허우적 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좋다는 가정에서 보면 엔비디아 지금 의심받고 있지만 블랙엘 양산해서 잘 팔린다. 이 기준으로 보면 블랙엘과 관련해서 냉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냉각주 보셔야 되는 거고 ESS 관련주 테슬라 지금 돈 버는 쪽은 ESS밖에 없어요. 제가 봐서는 네. 그 메가팩이라고 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해에다가 지금 2개째 짓고 있는데 하나 지으면 하나가 100만 대 판 거랑 전기차 100만 대랑 같은 동급의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팩토리라고 얘기하니까요. 그리고 아직까지 추석 전에 결론적으로 공개가 안 됐는데 뭐 삼성의 보핏이라든가 이런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 어차피 미국 대선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트럼프의 어떤 이 암살 시도 두 번째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확실해지고 반반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한 50여일 남았는데 결국은 휘발성 이슈인데요. 9월 말에서 적어도 한 10월 중순까지는 누가 될지 아직도 몰라라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그 정책주가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. 근데 10월 말쯤 돼서 보다 명확해지면 정말 이쪽은 완전히 다 버리셔야 돼요. 이쪽을 갖고서 뭐 해리스가 됐어 이러고서 10월 이후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제 생각에는 해리스가 돼도 아마 대마나 낙태권 보장 이런 이슈들은 그냥 드라이 아이스처럼 그냥 식어버릴 이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바이오 쪽은 그래도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공고하게 얘기하는 sek터가 늘 바이오랑 건설주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요. 네네. 바이오 쪽에 지금 가장 뭐 10월달 그 이슈 중에 살아있는 이슈가 이 위고비 10월달 출시 이슈가 있으니까요. 국내 출시. 네, 이거 관련해서 국내 지금 비만약 관련주들이 같이 붕업이 되고 있는 상황들하고 뭐 생물보안법이 어찌됐든 통과가 됐으니까요. CDMO 관련된 섹터들 그런 쪽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금리 인하와 함께 새로운 트리거를 만났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위쪽으로 갈 때는 다른 쪽으로 더 세지 말고 이런 쪽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80~90% 시장 주도주의 커버리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굳이 이제 종목으로는 사실 이거 제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금요일에 갖고 나왔던 그대로 갖고 나온 건데요. 예. 하긴 뭐 금요일 이후로 장이 안 열렸으니까. 어쨌든 상승이라는 걸
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현대차와 그 GM과의 동맹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고요. 주말에 나오는 거 보니까 현대차랑 도요타랑 또 동맹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삼각동맹 얘기도 나오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하이브리드 쪽입니다. 그래서 코리아 FT라는 종목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로봇 얘기 아직 뭐 남아 있고 밸류업 그리고 자율주행은 어차피 테슬라 중심의 10월 10일 이벤트가 살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해피드럭 쪽이나 뭐 인생을 해피하게 만드는 쪽 화장품, 피부 미용기기, 비만 쪽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참 저 밸류업과 관련해서 그 저밸류주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. 네. 이 저밸류주에 포함이 되는 게 지주사일까 아니면 단지 PER이 뭐 0.5배 정도 되는 뭐 워낙 많잖아요.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렇고요. 이 저밸류주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지금 뭐 일본 증권사별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ETF 만들어주고 하면은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무엇냐일 텐데 어쨌든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100개 정도라고 하거든요. 네. 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류나 그룹 중에서 보면은 제 생각엔 중소형주들은 거의 안 들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인데 싸고 좋아요 이런 녀석들은 논외로 치면서 얘기는 나올지 몰라도 중요한 건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건 밸류업 지수에 인덱스에 들어가는 구성 종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대형급 이상의 지주회사군들이 몇 개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좀 빠졌는데 마이크론이 4%대 또 하락을 했는데 네.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도 그렇고요. 지금 네.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. 네. 아, 지금 시점에서 이 반도체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? 이게 참 큰 고민일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말에 봤던 뉴스 중에 제가 물론 저는 정말 아주 미약한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그래도 2, 3개월 전에 와서 말씀드릴 때는 삼성전자 드디어 10만 원 가나요? 하이닉스 뭐 30만 원 근처 가나요? 이런 얘기 사실 관련되는 리포트나 이런 걸 그간에서 드디어 이쪽이 가면서 우리 시장이 3천 갈 것 같아요.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엊그제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한 2달 만에 매도 리포트 나오니까 얘네들은 또 버려야겠어요. 힘들어요. 힘든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러면 진짜 이게 그냥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얘기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아마 많이 질책들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얘기와 함께 주가가 많이 내렸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안 팔아요. 예, 하이닉스 지금 40% 조정받았다가 약간 들까 말까 정도이고 삼성전자는 뭐 그 많은 임원들께서 뭐 몇 억씩 계속 사지만 계속 연중 최저치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다 수급으로는 그냥 5자 앞에 보일 것 같은데 이러지만 64,000원이나 59,000원이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차이 봐요. 없다. 그거 7% 정도 팔고 나서 싸게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사기 위해서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. 제 양심과 뭐 이런 걸 걸고서도 보면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결국은 지금 정도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딛고 또 올라갈 수 있을 때 선도하는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또 반도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. 제가 뭐 시장을 잠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당일의 승부를 맨날 내시려고 하는 게 투자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결국 2, 3년 내가 진득하게 갖고 있을 때 수익이 난다고 보면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말 설사 지금 가격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짜 뭐 콘크리트 돼 있는 가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다시 풀릴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유동성 장세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경기가 지금 한 1년 정도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2, 3년 있다가 보면 그 경기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금리 인하기의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
그때는 이 녀석들이 또 주목을 받을 시기인데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것 같으니까 저는 돈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은 3년 정도를 보시고 지금 주가를 인내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두 달만 보면 갖고 있는 게 무용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한두 달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돈을 갑자기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시면은 좀 참으시는 단계까지 이미 내려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확률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우리 네. 그 김 대표님이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 그런 것들 좀 있으실까요? 섹터나 종목이요? 네. 사실 저는 뭐 제 사심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은연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 자동차는 제가 그래 코리아 FT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밖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저 종목 진짜 자동차 보셨으면 쪽.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로봇 쪽도 저 뒤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이 뒤에 있는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식이에요. 코리아 FT, 엔젤로보 이런 거. 엔젤로봇도 그 기사라든가 보고서 보면 엔젤이 천사잖아요. 네. 하반신 마비자의 꿈을 실현해주는 회사 이런 식으로 며칠 전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인데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거든요. 하반신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나라의 뭐 전국 뭐 전 세계 하반신 뭐 불편해가지고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꿈을 갖는 분들의 모수가 크지 않겠죠. 근데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꿈의 가치를 과연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공부하면서 이 주식은 가격을 사지 말고 기적과 꿈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엔젤로보틱스 한번 뭐 바닥에서 며칠 전에 한번 크게 올랐던 적도 있고 거래량도 붙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한번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심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비만주에서도 위고비의 유통 관련해서 뭐 블루엠텍 같은 종목은 최근에 꾸준한 시세도 좋았습니다만 비만주 쪽에 어떤 그 이게 온라인 그 상거래 쪽 유통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. 블루엠텍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말씀드려서 최근에 좀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 하나가 SMG 엔터라고 있습니다. 그 요새 파산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아들 좋아하는 완구나 IP 회사인데 드디어 국산 애니로서 역대급 4등 100만의 관객이 돌파했다는 영화를 만드는 회사인데요. 추석 지나면 이제 중국 진출도 한다고 하니까 상반기 적자 부분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세보다 조금 더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회사로 쌈지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김동엽 대표님 그 사심이 깃들인 조목까지 얘기를 들었고요. 이러한 것들 뭐 이게 바로 뭐 사시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공부하시면서 팩트 네. 체크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감이 되고 투자의 아이디어의 그 연결을 찾는 그런 어떤 노력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. 네. 자, 오늘 휴일날 이렇게 와주신 우리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